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2024년에 바뀌는 시니어 특급 뉴스를 이제 전해드리다고 예고를 드렸죠. 그렇죠. 네. 59년생이 65세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000만이 넘고 2025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 20%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국가가 상당히 고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네. 자, 그러면 특급 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혜택에 대한 부분은 지난날도 말씀드렸지만, 자, 65세가 되었으니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겠다. 그럼 얼마나 라고 좋겠어요. 공지를 했지만, 찾아가서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사항을 알고 국가에게 신청하는 자에게만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공부해서 찾아가야 그렇죠. 그렇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것이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국가의 혜택을 받다 보면은 결국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돈을 번다고 그러면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설깃합니다. 호응이고 네네네.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네. 자, 2024년에 한약건강보험학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024년 병원비 지원 정책. 전 제일 솔깃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세 번째, 2024년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2024년에 바뀌는 노인 혜택 8가지. 그 다음에 2024년에 기초연금 변경 내용 총정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법에 관련된 용어이고 또 이렇게 내용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한테 다가오고요. 맞아요. 또 이렇게 발음할 때도 그렇게 쉽게 용이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또 학문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맨 먼저 네. 2024년 한약건강보험 확대 이런 정책은 뭐냐? 네. 자, 이제 한의원에 가서 내가 어떤 진료를 하는 거는 뭐 일단 이제 보험 영역에서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한 1,500원 정도의 가벼운 진료비밖에 지급이 부담이 안 되겠지만 그렇죠. 혜택을 주고 한약은 있죠. 좀 어때요? 비쌉니다. 비싸죠. 어쨌든 뭐 10단위부터 그렇죠. 싸다고 그래도 그렇죠. 10단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약 처약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기존에 드렸던 혜택이 뭐냐면 안면신경 마비라든지 뇌혈관 질환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정도의 이제 본인 부담이 있었던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24년부터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어르신들이 이제 요통으로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자 이것이 뭐 비염이다. 그다음에 천식이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폐렴이다. 폐렴은 곧 어떻게 돼요? 노인 사망률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는 자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이 추가돼서 이렇게 기존 있었던 거하고 2024년부터 추가돼서 진료 영역 외에 한약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원할 때 국가가 개인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 30%. 그 다음에 한방병원이라든지 뭐 요양병원 같은데 한방과가 있는 경우에서 처약을 드시면 40%의 본인 부담금으로 한약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아주 고무적인 거죠. 정말 반가운 거죠. 또 어르신들이 또 한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 좋아하세요. 아직 양약보다는 한약이다 하시는 분들이 뭐 아직 개인의 선호도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첫 번째 어르신들에게 주는 혜택 1번. 네. 어떻게 공부가 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아까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2024년 병원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제 지원해주겠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과거의 지원 정책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한 가지 질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뇌경색이다, 뇌출혈, 이렇게 뇌졸중이다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쭉 1년 동안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합산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가지 질환으로 굉장히 뭐 중증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한 가지 질환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환 다 더해서. 맞아요. 네,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료도 개인 병원부터 시작해서 2차 병원, 3차 병원, 모든 영역에서 아니면 또 한의원, 치과에.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치료했던 모든 진료비를 다 합산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정 금액이 되면은 자,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죠. 넓어졌어요. 한 가지 질환을 가지고 다양해지고. 했다가 모든 네. 질환을 또 모든 병원을 다 하니까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보시면 대박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질병이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빈곤이고 외로움이고 무의도식이 노인의 4가지 특징인데 일단 질환이 많으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되시고 자주 가면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소득이 없고 뭐 빈곤한 상황에서 한 가정의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전에는 동일 질환에 한해서 진료비를 합산했지만 이제부터는 24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총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 항목의 비급여, 그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금 올. 그다음에 또 보면은 또 선별급여 받으신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뭐 임플란트 했던 부분들. 네. 또 과거에는요. 병실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인실만 됐었는데 이제는 뭐 1인실을 제외하고는 2인실이든 3인실이든 뭐 이제 상황에 따른 모든 것을 다 합산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추나요법도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 틀니도 포함하겠다. 네. 그런데 뭐 틀니 부분은 또 선생님이 전공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노인 임플란트 부분이나 노인 틀니 부분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이고 노인 틀니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사실 어느 정도 한 15% 정도는 자기 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네, 포함이 그것도 되고. 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네, 그런 이야기. 이제 의도가 네.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전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요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적용이 가능한데 5천만 원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와우. 네.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많이 아프시지 않는 분은 좀 모르겠지만 많이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그럼요, 정말. 대박 소식이 진짜 아닐까, 뭐 대박이죠. 그렇게 네.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로 1년 안에 발생한 모든 질환, 모든 의료기관 다 포함된다. 자, 신청 기간은 최종 퇴원일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요. 18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이니까 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180일 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은 또 180일이면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산하시다가 공휴일 빼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휴일이든 모든 날은 다 포함하셔가지고 3개월, 아니네요. 180일이면 한 5개월 6개월이네요. 조금 넘네요. 6개월 6개월 채 안 안에 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어디에 신청을 할까요?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 뭐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럴 때 또 자녀는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 인터넷에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동양에 아주 빠른 자녀들이 좀 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렇죠.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재난적 지원의료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하시거나 이것도 저것도 나 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콜센터에. 네, 콜센터 1577-1000번입니다. 1577-1000.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서 어떠한 재료들을 준비를 그렇죠. 해내라. 네네네. 어떠한 서류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년 안에 그 진료하는 모든 그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들을 꼼꼼하게 하시고요. 아니면은요, 요걸 좀 다이어리로 적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예, 우리들의 중요합니다. 생각은 네. 그렇게 네. 영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내용을 또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훨씬 유용하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바보의 기록이. 맞아. 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천재일지라도 그 기억 자체가 그렇게 100% 퍼펙트하다고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 그 다이어리 안에 내가 몇 월 며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뭐 며칠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첩에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뭐 검사 결과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책상에도 뭐 어디다 뒀는지 나중에 잘 몰라요. 네네네네. 그래서 몇 번 칸에 뒀다 이런 것도 딱 메모를 해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와, 진짜 꼼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진단병이 뭐였다. 뭐 그래서 또 언제 또 팔로업을 하라고 하더라. 그럼 팔로업을 하라고 하는 거는 뭐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이제 책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느냐 봤을 때. 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요, 80%까지 주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오면 800만 원까지 주겠다. 네. 오,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안 그래도 지금 혜택이 있는 데다가 그렇죠. 거기에서 또 80%까지 주겠다니까 굉장한 거예요. 진짜 굉장한 네,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60%.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저도.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는 50%를 지원하겠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네.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다. 까다롭죠. 네, 모든 서류가 퍼펙트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용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 용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뭐, 이 50%인 경우에는 뭐 70%를 주겠다. 100%인 경우에는 뭐 60% 주겠다. 뭐 200%인 경우에는 50%를 주겠다. 그럼 나는 과연 몇 프로에 속하느냐? 이걸 알아야 제대로 이걸 신청을 알아야 하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로 탁 치면 주민번호 탁 치면 다 나오겠지만 일단 제가 또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제 용어 기준 중위소득. 이 뭐냐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23년에 어떠한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24년의 총 진료비를 다 합산해서 제출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내가 50%냐, 100%냐, 200%냐. 물론 이게 큰 값이지만 120%인지 140%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면 기본생활보장제도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한 그 가구당 모든 소득 수준을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프로 구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심의하고 결정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자, 이 중간값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차상이다, 기초수급자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자, 2024년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월 220만 원, 한 23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몇 시간 일을 했을 때 1인당. 그러면 223만 원이라고 하는 이 중위소득이 결국 뭐냐면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인 거예요. 아주 뭐 플러스해서 화려하게 어떤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니멈. 이제 단위가 한 사람당 223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방 최저임금이 이러한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23만 원인 경우에 그러면 연봉은 얼마 될까요? 230만 원이면 보통 한 2,400, 2,500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딱 나오죠. 자,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중간 소득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0% 값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에 놓고 120이냐, 뭐 140이냐, 200이냐, 못 미칠 때 70이냐, 80이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차상이다, 뭐 기초수급이다. 이렇게 딱딱딱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수치들은 한 해 동안 일반 가정, 한 해가 언제요? 23년이죠.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얻은 수입을 말하고요. 자, 이것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네네, 이거는 네.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알으셔야죠. 네, 그래서 전입니다. 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해온 자료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나중에 화면으로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제 100% 값을 놓고 볼 때 연간 소득이 1인 가구에 한 2,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인 가구. 그러니까 1인, 2인이 되겠죠? 2인 가구는 한 이제 월 소득이 368만 원이니까 연 소득이 뭐 한 4,200~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 100%다, 그 다음에 2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도표에는 180%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럼 180%의 2인 가족의 기준이 얼마냐면은 월 660만 원이니까 연소득 한 7,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 소득이 어르신이 계실 때 뭐 부인하고 이제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내 소득이 17,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나는 뭐 한 180%, 190% 정도 되겠구나. 이제 100%의 기준은 2인 가족인 경우에 한 4,200~300만 원. 그쵸. 예, 그래서 약간의 뭐 어림짐작이지만 내 그 중간 소득의 구간을 잘 감지하셔가지고, 예, 뭐 그렇지만 요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신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어떠한 질환에 해당이 된다는,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모든 질환, 모든 의료기관이 다 되니까 1년 기간 동안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두시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모르시면 콜센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료들을 제출하게 됐을 때, 뭐 어쨌든 50%까지도 주겠다고 하니까 뭐 1,000만 원이면은 뭐 400~500만 원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열심히 일을 해서 400~500만 원 받는 것도 내 소득이 되지만 또 이렇게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국민이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그쵸, 그쵸,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맹점이 뭐냐면 어르신들은 이런 뉴스가 있다 그러면 아유, 저게 뭘까? 저 일을 어떻게 할까? 또 컴퓨터 작업은 내가 잘 못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또 알아봐. 이래서 그냥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군가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럼요. 콜센터 도움도 받으시고요. 또 자녀들 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자녀들의 또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또 옆에 계신 누군가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 질환이다. 그 다음에 전 진료기간이다. 1년 기간이다. 그 다음에 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뭐 또 조금 모르시더라도 이거는 뭐 컴퓨터가 또 해결해주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래서 신청하겠다는 뭐가 중요하다? 생각, 의지가 중요하죠. 아주 그쵸, 중요하다.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많이 정말 대박 뉴스인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야 이런 법적인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바뀌는 국가 정책 그래서 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또 이런 혜택. 그래서 아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받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혜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뭔가요? 예, 병원비에 대한 지원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2024년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12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12월 18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19일, 오늘 6시 1월 까지. 19일 6시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공지를 국가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쉬운 점은 있네요. 네.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가지 정책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드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요 세 번째 산림복지 서비스는요. 나이도 되어야 되지만 또 대상자가 뭐냐?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연금 수급자라든지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어야만이 65세 일 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권자리는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 신청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럼 만약에 4명이다. 그럼 4명 다 신청이 가능해요. 네, 내가 만약에 기초생활 수급권자다. 이렇게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쉽게 오늘 6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뭐 추첨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대상자가 숫자로 보면 많은데 이게 전국 단위니까. 전국 단위니까 6,50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많으면 이거는 복골복이죠. 뭐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 그쵸.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이용권을 이제 바우처로 국가가 지급하겠다죠. 네. 그런데 어디에 이것이 그렇죠. 바우처가 정확히 어딜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산림복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자연 휴양림 뭐 입장권, 오, 네, 그 주변에 뭐 펜션 이용권, 그다음에 거기에 뭐 또 이제 식사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뭐 치유의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숲의 뭐 체험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레포츠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 정도 해서 한 10만 원을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까지 드리는 혜택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4번째, 5번째, 그래서 4번째가 뭐냐면 노인 혜택 8가지. 그다음에 기초연금 변경 내용. 그런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또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공부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쵸. 요 짧은 유튜브 여기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맞아요. 저 어르신들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힘들어 하십니다. 하셔서 다음 저희가 유튜브 강의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보다요, 4번, 5번이 훨씬 복잡해요. 아이고. 네네. 훨씬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요, 선생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랑이 장가간 날인가요? 그런가요? 흐리고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씨예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는 또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문득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을씨년스럽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박계영 그 작가의 소설에 보면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딱 오늘 같은 날씨예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그 기온이 낮고요. 이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옷을 좀 따뜻하게, 따뜻한 국물.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유튜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